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영어 국명을 잘못 발음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영어 국명을 쓰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팀이 먼저 입장을 했는데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그랬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것은 북한의 공식 국명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는 그냥 Republic of Korea거든요.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Republic of Korea라고 해야 되는데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하고, 북한이 들어올 때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했으니까 북한은 두 번 소개가 되고 대한민국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IOC에 항의를 하고 IOC가 공식으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참 개막식은 근사하게 했는데 요게 미세한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사소한데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작은 데서 실수하면은 전체를 그르치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세직 선생한테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마지막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IOC 위원장 사마란치 씨와 박세직 위원장이 같이 올라서 개막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회전 연단이었습니다. 2분 동안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설도 딱 2분에 끝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2분 30초에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걸 고치지 않았으면 연설을 2분에 마치고 30초 동안은 그냥 멍하니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고쳤다고 합니다. 또 귀빈실에 가서 텔레비전을 켜라고 그랬더니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부랴부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하게 어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인의 정확성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 시절입니다. 지휘관은 명령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명령하는 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명령은 5%고 확인은 95%다. 아마 여기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요 확인하는 것을 실수로 한 거죠. 확인을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반드시 점검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한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아주 간단한데 북한은 이 좋은 수식어를 막 붙였습니다. 리퍼블릭이면 리퍼블릭이지 거기에다가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민주당 앞에 또 더불어민주당 무슨 어쩌고 저쩌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걸 더불어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공화당이면 공화당이지 거기다가 민주공화당이라 붙이고 이러면 벌써 공화당 금갑니다. 공화당은 다 민주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자, 이 실수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나 이거 같은 나라 아니냐? 그 같은 나라는 어디냐? 당연히 대한민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알겠는데 공식 국명으로 딱 들어가면은 뭐 한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오면은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두 개가 나오면은 이거 두 개 헷갈리는데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이거 대한민국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는 원래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기에가 가지고 있었던 큰 식민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콩고라는 나라입니다. 콩고. 여러분 콩고가 두 개의 콩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건 또 한국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콩고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자이레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콩고입니다. 그 나라는 이름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냥 콩고가 아니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는 그냥 콩고라고 그래요. 그게 인구가 1억이 넘는 수도가 자이레에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콩고는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입니다. 근데 그 옆에 리퍼블릭 오브 콩고가 또 붙어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콩고는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고 작은 나라고 수도가 브라자빌이라고 있습니다. 브라자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콩고가 별도의 독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큰 나라는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그래서 큰 한국은 아마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불릴 것이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명으로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간단한데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핵 문제가 일어나면은 전 언론을 덮는 게 노스 코리아입니다.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심코 저 스위스나 이런데 어떤 호텔 매니저는 국적이 어딥니까 하고 코리아라고 그러면은 하도 노스 코리아가 많으니까 별 생각 없이 노스 코리아겠구나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저런 깡패 같은 집단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동족으로서는 참 체면이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조선이라는 말만 빼면은 이 명칭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게 북한에 무슨 민주가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이 거기 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노예지. 공화국은 또 무슨 공화국입니까? 김정은 집단이지. 이름은 좋게 사기 명칭으로 붙여놓았는데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장명을 또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게 스탈린이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나라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헌법도 만들어주고 이 국명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어로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아주 흥미롭게도 일본 사람이 만든 용어가 거기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일본 사람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때 장명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민주주의는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 용어입니다. 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명에서 조선을 빼면은 전부 다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완전히 저게 영혼이 진짜 친일파입니다. 진짜 친일파가 북한 농당 정권인데, 대한민국 안에는 민국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건 중국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래도 북한처럼 국명에 일본 냄새가 없습니다. 이 국명을 정할 때 골칫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국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인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 명칭은 이게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 하면은 이거 같이 지금 붙여 쓰고 있는데 이거 맞춤법 위반됩니다. 국민의힘이란 말도 뭔가 이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힘당하고 이렇게 줄입니다. 또는 악의적으로 국짐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좌파단체 이름이었는데 이걸 그냥 슬쩍 도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데, 국민의힘 영어 번역 명칭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피플 파워 파티입니다. 피플 파워 파티.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인민권력당입니다. 피플 파워 파티. 인민권력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피플 파워 파티입니까? 국민이란 뜻은 네이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네이션. 그런데 이걸 피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민권력당이니까 PPP 하면은 이건 좌익정당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표도 바뀌었으니까 이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붙여서 해야 돼. 국민의하고 떼어서 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붙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왜 피플 파워 파티라고 합니까? 인민이라고 하느냐 국민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6.25 때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국민을 인민이라고 잘못 발음해가지고 억울하게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피플 파워 파티가 뭡니까? 이게 좌익 정당입니까? 최소한 보수 정당은 아닙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우리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보수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보수 괴멸에 앞장섰던 정치검사 출신을 당대표로 뽑았으니까 공식으로 우리는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한 셈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이름도 바꾸고 피플 파워 파티도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 장명 혼동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 노동 정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김정은도 요사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통일을 포기했다는 말은 북한 노동 정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겁니다. 잘 됐습니다. 통일 포기했으니까 통일을 포기한 집단이 국가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정확하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그 민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평화적 자유통일을 국가의 목표로서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 헌법 정신대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버리고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파리에서, 오늘 새벽에 파리에서 있었던 이런 혼동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유럽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끼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